자, 반갑습니다. 한국남자 종민입니다. 이번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죽은 거, 이걸 가지고 이제 일부 좌파 네티즌들이 쉴드를 치고 있더라고요. 쉴드를 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게 좀 선을 넘은 느낌입니다. 아니 글쎄 이제는 이순신 장군까지 들먹이더라고. 그 클리앙이라고 좌파 커뮤니티가 있어요. 요즘에는 클베라고도 많이 불리는 것이죠. 하는 짓이 일베 같다고 해서. 그리고 좌파들이 항상 그렇지만은 클리앙도 본인 스스로를 절대 좌파라고 인정하진 않아요. 하지만 그 누구보다 열렬하게 문재인을 지지하고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다는 거. 또 보수적인 정치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하지만 절대 좌파는 아니라는 거. 본인들은 분명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자신들은 합리적 중도 내지는 중도 우파라고 그렇게들 굳게 믿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오죽하면은 클리앙 피셜로 이런 말이 있을까요? 지성을 자처하는 클리앙, 우리나라에 남은 마지막 정의 클리앙. 약간 이런 거 아닌가 싶어요. 그 자기 혼자 전교생을 왕따시키는 그런 느낌? 아무튼 이 대단한 클리앙에서 박원순을 쉴드 친답시고 이제는 이순신 장군을 들먹이더라고요. 자, 우선 본격적인 얘기에 들어가기 앞서 박원순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서울시장이 됐나 이거를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원래 박원순은 서울시장이 될 가능성이 사실상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내세울 만한 정치적 스펙이 있던 것도 아니었고 인지도가 그렇게 높았던 것도 아니었고, 근데 이런 박원순이 어떻게 서울시장이 됐냐? 여기엔 이제 두 사람의 큰 도움이 있었습니다. 도움이라는 말이 이게 적절한지 잘 모르겠어요. 한 명은 확실히 도움이 맞는데 다른 한 명은 좀 애매해가지고 아무튼 두 명의 영향이 굉장히 컸습니다. 한 명은 오세훈이고 또 다른 한 명은 안철수예요. 원래 2011년 서울시장은 오세훈이었습니다. 근데 임기 중에 갑자기 지 혼자 캐삭방을 해요. 무상급식과 관련된 투표를 하는데 여기서 자기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은 서울시장 자리에서 사퇴하겠다. 그냥 갑자기 뜬금없이 지 혼자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이걸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누가 시켰다고 저런 짓을 하는 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건데 아무튼 혼자 저렇게 선언을 했다는 거. 그런데 투표 결과는 오세훈이 원하는 결과와 달랐고 그래서 진짜 서울시장 캐릭터를 삭제합니다. 사퇴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당시에는 진짜 어이가 없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진짜 어이가 없네요. 아니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랬지? 진짜 이해가 안 되네. 아무튼 서울시장 자리가 공석이니까 보궐선거를 합니다. 이때 박원순도 후보자 중에 한 명이었는데 지지율이 한 3%인가 4%인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냥 처참했어요. 사실상 당선 가능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한편 이때는 이제 한창 안철수 붐이 불던 시기였는데 물론 지금은 거품이 다 빠졌지만은 이때까지만 해도 안철수의 인기가 정말 대단했어요.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은 안철수는 아직 이 보궐선거에 공식적으로 출마하겠다 이렇게 밝히지 않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지율을 보면은 적게는 45%, 많게는 60%. 그러니까 안철수가 출마만 했으면은 상대 후보로 누가 나오든 그냥 다 씹어먹고 서울시장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근데 안철수가 박원순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둘이 잠깐 얘기를 해요. 그러더니 박원순의 뜻을 잘 알겠다면서 불출마를 선언하고 박원순을 밀어줘요. 그리고 다들 아시는 대로 박원순이 당선되죠. 그러니까 요약하자면은 박원순이 서울시장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오세훈의 돌발 행동으로 서울시장 자리가 공석이 됐고 안철수의 도움을 받아서 서울시장이 된 겁니다. 여기서 오세훈이 혼자 삽질한 거는 좀 별개로 보면은 사실상 안철수가 만들어준 거라고 봐야죠. 그런데 사실 이때는 안철수도 속았던 거지. 다다음번 서울시장 선거를 하는데 이때는 안철수가 출마를 합니다. 근데 이때 안철수는 예전에 그 안철수가 아니라 좀 거품이 많이 빠진 상태였어요. 그리고 또 좌파들은 기본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습니까? 박원순도 처음에는 무소속이었다가 본인 성향 따라 민주당에 들어가가지고 이때는 이제 여론조사를 하면은 박원순이 더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누가 박원순에게 저번에는 안철수가 양보했으니까 이번에는 네가 양보할 생각이 없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박원순은 그거는 시민이 결정하는 거라면서 거절합니다. 물론 박원순이 틀린 말을 한 거는 아닌데 정작 본인도 양보를 받아서 당선된 거 아닙니까? 아니 그 본인 논리대로라면은 애초에 그 본인이 처음 당선된 것도 시민들이 결정한 거는 아니지 않나? 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아무튼 이렇게 박원순도 물러나질 않고 안철수도 박원순을 비판합니다. 박원순 7년 동안 아무것도 한 게 없다고. 박원순의 7년이 방임, 무능, 거짓, 특혜로 요약된대요. 그리고 7년 못했는데 4년 더 하면 달라지겠냐고. 이때 솔직한 제 심정으로는 차라리 안철수가 낫겠다 싶었는데 아무튼 결과적으로는 박원순이 이겼죠. 또 비교적 최근에는 이런 말도 했어요. 문재인이랑 박원순 양보 전에는 간이라도 빼줄 것 같았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양보 받을 때는 굽실굽실하면서 다 받아먹고 이제 자기가 좀 유리해지니까 입 싹 닫고. 사실 이렇게만 보면은 문재인, 박원순이 좀 나쁜 놈 같고 안철수는 그냥 통수 맞고 다니는 그런 불쌍한 사람 같은데 문제는 이제 문재인이랑 박원순은 민주당인데 안철수는 민주당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좌파 커뮤니티에서는 안철수를 별로 안 좋아해요. 다른 이유 없어요. 비록 양보를 해줬지만은 어쨌든 지금은 민주당에 불리한 발언을 하니까 민주당 사람을 까고 있으니까 그냥 이거예요. 이거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박원순이 죽었고 안철수는 박원순을 조문하지 않겠다고, 업무상 죽은 것도 아닌데 서울특별시장은 말이 안 된다고, 그런 내용들을 이제 본인의 SNS에 남겨요. 지금까지 얘기가 참 길었는데 이 글을 보고 클리앙에 이런 글이 또 올라와요. 안철수 때문에 와이프랑 애 앞에서 펑펑 울었어요. 저는 이걸 보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이게 종교랑 뭐가 다른 걸까? 본인이 욕을 먹은 것도 아니고 단지 본인이 지지하는 정치인이 욕먹은 걸로, 그것도 굉장히 사실에 기반한 내용 아닙니까? 과연 이게 펑펑 울만한 그런 일인가? 뭐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는 있지만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가지고, 아무튼 그러면서 이제 안철수는 함께 해온 동지의 죽음마저 파는 그런 인간이래요. 근데 앞서 제가 말했지만은 굳이 누가 먼저 배신을 했는지 따지자면은 안철수보다는 박원순 쪽에 더 가깝지 않나요? 아무튼 이제 이 글 댓글에 바로 문제의 그 글이 나옵니다. 난중일기를 보면은 이순신도 관노와 수차례 잠자리를 했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이순신이 존경받지 말아야 할 인물이 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자, 일단 지금 이 발언 때문에 클리앙은 언론에서 대차게 까이고 있고, 오죽하면은 지금 같은 좌파들도 손절을 한 상황이에요. 정말 어지간하면은 어떻게든 이악 물고 쉴드를 칠 텐데 지금은 그것도 안 되는 게 클리앙 내에서도 손절을 했습니다. 막 일배충들이 일부러 분탕을 친 거래요. 근데 캡처에 남아있는 것만 봐도 좋아요 수가 34개까지 찍혀있는데 뭐 아무튼 이게 다 일배충들의 분탕이랍니다. 이쯤 되면은 일배충들도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클리앙의 여론을 좌지우지하는 일배충이라니, 진짜 클배라는 말이 괜히 붙은 게 아닌가 봐요. 대단하다 일배충, 대단하다 클리앙. 자, 그런데 생각을 해봅시다. 사실 딱히 생각을 할 것도 없어요. 너무 당연한 거라서. 박원순이 이순신입니까? 뭐 박원순신인가? 비서는 그럼 관노예요? 그리고 뭐 이순신이 실제로 자기 관노랑 뭘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때는 그랬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럼 뭐 조선시대 왕들이 후궁이랑 자는 게 바람피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때는 그러도 됐어. 근데 지금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지금이 조선입니까? 그쪽 동네에는 뭐 아직도 노비가 있어요? 아니 이게 진짜 문제가 없는 거면은 지지자들 니네 딸이나 마누라를 박원순한테 좀 보내지 그랬어요. 아니 그랬으면은 뭐 서로 윈이라는 거였는데 그게 참 안타깝네. 자, 그럼 오늘 영상 요약할게요. 지금은 조선시대가 아니라 21세기 대한민국이고 박원순은 구국의 영웅이 아니라 자살한 성추행 용의자일 뿐이다.